안녕하세요. 엄마 팔자를 참 많이 닮은 40대 딸입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며 엄마는 외동딸인 제 인생을 많이 염려하셨어요. 살아생전 엄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엄만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저릴 만큼 안쓰러운 존재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제 남편이란 인간은 그런 저희 엄마께 잘해주기는커녕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자기 부모는 내 부모처럼 여겨주길 바라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전 그 인간을 지구 끝까지 뻥 차버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내 보려고 하는데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엄만 제 나이 14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19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던 아빤 우리에게 없는 이만 못한 인간이었거든요. 제 나이 3살 때 실직을 한 이후로 아빤 일할 생각도 없이 술 먹고 노름만 하며 살았죠. 그런 주제에 엄마가 힘들게 건물 청소하며 번 돈으로 다방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면서요. 요즘 같으면 그런 걸 누가 참고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혼이 흔치 않은 시대였기에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를 어르고 달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빤 그런 엄마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중엔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하늘 같은 서방이 하는 일에 감히 계집이 토를 달아? 여자가 됐으면 내조해 줄 수 있는 서방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몰라? 머리가 조금 커선 괴롭힘을 당하는 엄마를 감싸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엄만 아빠를 포기했고 외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혼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던 아빠에게 아빠 때문에 엄마 앞으로까지 남게 된 빚은 갚아달라고 하지도 않겠다고 애원하면서요. 그 뒤 엄만 저녁엔 술집 설거지 일까지 병행하며 힘겹게 빚을 갚고 생계를 꾸려나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미안해 옷 한 벌 새로 사달라는 말도 못 해보고 자랐죠. 사실 옷 같은 건 필요도 없었고 전 그저 엄마가 덜 힘드시길 제가 빨리 커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전 직장인이 됐습니다. 전 어느새 많이 늙으신 엄마를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드리며 어린 시절 결심했던 효도를 하는데 20대, 30대 초반 시절을 전부 보냈어요. 그렇게 회사와 엄마밖에 모르고 살다가 저는 나이 30 중반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과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됐는데 특히 같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공통점 때문에 많이 가까워졌죠. 우린 참 비슷한 부모님을 가졌네. 내 아버지란 사람도 손찌검하고 도박만 안 했다 뿐이지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다 바람도 피웠거든.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못 견디고 결국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혼하셨지.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남편 또한 저처럼 품고 살았던 거예요. 남편과 남편의 형인 시수 그리고 시모는 저희 아빠와 달리 아직 살아있던 시부를 여전히 원망하고 끔찍해했습니다.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내심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던 시부를 결혼식장에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시모는 씩씩대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젊었을 때야 남자가 떵떵거리지. 나이 들어선 여자가 왕이야. 그렇게 날 무시하고 나랑 애들을 힘들게 하더니 늙고 힘없어지니까 애비 대접을 받고 싶어 해. 어림도 없지. 그런 시댁 배경이 어찌됐든 저는 무사히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연년생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육아관이 충돌하면서부터 평화롭던 가정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승훈아, 정훈아, 이리 와. 공공장소에서 뛰는 거 아니라고 엄마가 그랬지? 소리도 지르면 안 돼.
애들이 걷고 말을 시작하며 저는 외출에 무척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애들이 뛰거나 소리를 지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애들은 다 소리 지르고 뛰어놀면서 크는 거라며 식당이든 공공장소에서든 전혀 애들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민한 거야. 애들 낳기 전엔 다른 집 애가 조그만 칭얼거려도 인상 팍 찌푸리던 사람이 뭐라는 거야? 당신은 그냥 애들 훈육하기 귀찮아서 방치하는 거잖아. 애들은 어릴 때 버릇을 잡아놔야 돼. 난 내 애들이 버릇없게 자라는 거 절대 못 봐. 계산하는 사이에 잠깐 애들 좀 보고 있으랬더니 이게 뭐야? 당신은 참 피도 눈물도 없다. 보기만 해도 예쁜 애들한테 어쩜 그렇게 야단을 잘 쳐? 그냥 좀 냅둬. 애들이 관상용 꽃이야? 예뻐만 하면 끝이게? 게다가 아직 애들인데 저러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애들이 예뻐서든 혼내고 달래기 귀찮아서든 남편의 행동은 애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혼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애들을 단속하거나 훈육하면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밖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싫어. 나 당근 안 먹어. 엄마 미워. 승훈이 너 어디서 감히 숟가락을 던져? 너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면 혼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얼른 가서 주워와. 그리고 너 계속 반찬 투정하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저녁도 안 줄 거야? 애 좀 그만 울려 당신. 당신 하는 행동 보면 엄마가 아니라 무슨 계모 같아. 애들이 뭘 알겠어. 짜증나면 숟가락 좀 던질 수도 있지. 그리고 나도 당근 싫어해. 승훈아, 이리 와. 아빠가 과자 줄게. 우리 이거 먹자. 주지 마. 그리고 애들이 뭘 몰라? 알 건 다 알아. 애들도 다 놀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당신 이렇게 자꾸 오냐오냐 하니까 당신만 있으면 애들이 더 투정을 부리잖아. 그리고 과자 주지 마.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떼쓰면 과자 나오는 줄 알고 이러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애들 우는 소리 듣는 거 시끄러워 죽겠어. 우리 좀 좋게 좋게 편안하게 살자. 당신만큼 편하게 사는 애 아빠가 어딨어? 애들 예뻐할 줄만 알지. 피곤하다면서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한 10분 정도 설렁.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애들이 밖에서 남한테 피해주든 말든 방치해. 밥 먹기 싫다고 하면 과자 줘. 그래도 뗐으면 은근슬쩍 화장실 간다면서 1시간도 넘게 안 나오잖아. 확 변기 다 부숴버릴라. 진정한 결혼 생활은 아이를 낳고부터가 시작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믿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가 싶어 매일같이 골치가 아팠죠. 문제는 시모 또한 남편과 똑같은 태도로 나왔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시숙은 홀로 제주도로 떠나 자유로운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가족에게 워낙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명절에도 시댁에 잘 오지 않았죠. 때문에 시모는 두 아들 중 남편을 더 예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신의 아들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더군요. 예, 우리 아들이 애들 밥 안 먹으니까 그냥 과자로 배 채우게 두라고 소리치잖아. 그런데 왜 꾸역꾸역 과자를 다 치워버려? 애들 저렇게 안 먹이면 키 안 커. 배고프면 알아서 결국 밥 찾아 먹어요. 남편이 애들 투정 부리는 거 듣기 싫다고 자꾸 과자 줘버릇해서 애들이 버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어머님도 남편 따라서 애들 오냐오냐만 하시니까 애들이 어머님네 오면 더 버티는 것 같아요. 너만 애들 부모니? 우리 아들도 뜻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너 웃긴다. 원래 애들은 투정도 부리고 이기적이기도 하면서 크는 거야. 그럼 어머님도 제 남편하고 아주버님이 밥상머리에서 밥그릇을 뒤엎든 숟가락을 던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맨날 과자만 먹이면서요? 아니, 그건, 거봐요. 아니시잖아요. 어머님도 제 남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면서
왜 괜히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전 어머님 앞에서 남편이랑 언제 가는 모습 안 보이려고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보시든 말든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것도 제 남편이잖아요. 제가 어른 말씀에 이렇게 말대꾸하고 싶지는 않지만 애들 양육 문제에 있어선 차마 못 물러나겠어요. 애들을 버릇없게 키울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애들을 버릇없게 키우고 있다 그거냐? 그래, 난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웠다만 요즘엔 좀 그렇게 키워도 돼. 요즘 무슨 아동 어쩌고 센터니 뭐니 많잖아. 나중에 문제 있으면 그런 데 보내면 되지. 애초에 문제가 없게끔 키우는 게 더 중요하죠. 시모는 제 남편보다 제가 옳다고는 절대 인정하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써가며 어디 여자가 남자 말에 일일이 대꾸하냐고까지 화를 냈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어쩌고 하는 시부에게 질려 이혼까지 한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꼭 어머니를 그렇게 이겨 먹어야겠어? 며느리가 돼서 좀 내내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불쌍한 분이야. 혼자 그런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셨잖아. 그럼 며느리가 돼서 맞춰드릴 수도 있지.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대체 우리 둘이서 낳은 애를 키우는데 우리 엄마 불쌍한 분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 왜 우리 애들 훈육 문제 당신 어머니 남자고 여자고 하는 말을 하시냐고. 내가 평소에 어머님한테 못해드린 적 있어? 나도 우리 엄마처럼 힘들게 사신 어머님 안쓰러워서 정말 잘해드린 거 당신도 알잖아. 이거랑 애들 문제는 완전히 별개지. 게다가 시댁에 다녀온 뒤면 남편은 꼭 제게 불쌍한 어머니라는 말을 운운하며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저와 남편의 사이도 사이지만 시모와 제 사이의 골도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그리고 결국 육아관 문제는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의 불화로까지 이어졌어요. 승훈이, 정훈이, 이리 와봐. 외할머니가 이렇게 좁고 사람들 많은 곳에선 꾹 참았다가 나중에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가서 부딪혔으면서 왜 그 아줌마께 사과 먼저 안 드렸어? 이리 와.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드려. 엄마와 외식을 했던 어느 날, 엄마 화장실에서 다녀온 새 남편은 또 애들을 방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 서빙을 하던 종업원 아주머니와 부딪혀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도 깨진 물건도 없이 모두 무사했지만 애들이 사과하기도 전에 남편이 애들을 뒤로 쏙 숨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어렸던 애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아닌 줄 알고 의기양양해했죠. 다른 거 몰라도 버릇 없는 것만은 절대 참지 못하셨던 엄만 저보다 먼저 달려가 아이들을 야단치셨어요. 참, 장모님, 왜 사람들 많은 데서 애들을 무안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사과시키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이 행여 피해 보상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제가 먼저 큰 소리 치려고 한 건데. 세상에, 나서 봐.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린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라고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도 해줘야지. 애들에게도 그런 당연함을 가르쳐야지. 회피하고 덤탱이 씌우는 일을 가르치려고 들면 어떡해? 내 그동안은 자네가 애들을 버릇없게 키우는 것 같아도 양육은 부모의 역할이니까 아무 말 안 했네. 자네랑 우리 딸이 어련히 잘 상의해서 키우겠거니 싶어서.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오늘은 꼭 말해야 할 것 같네.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또 자네도 밖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뻔뻔한 남편의 말에 저뿐 아니라 엄마도 기겁을 하며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예정대로 우린 엄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엄마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장모님, 장모님이 제 집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저도 저의 어머니가 귀하게 키운 자식이에요. 근데 왜 귀한 남의 집 자식을 그렇게 혼을 내세요? 저 어디 가서 그렇게 혼나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이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으면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예끼 이 사람아.
어디서 감히 장모한테 술주정인가? 그 삿대질 대신 계속 휘두르는 젓가락 안 내려놔? 내가 사부인이었으면 자기 장모한테 술주정 부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기적으로 구는 자네 모습 보고 피눈물을 흘렸을 거네. 그날 남편은 결국 엄마께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건지 다음날 남편은 엄마께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제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사위는 어려운 백년손님 아니야? 어떻게 사위를 쥐잡듯이 그렇게 혼내실 수가 있어? 장모님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 그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할 소리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왜 당신 어머니 나한테 툭 하면 뭐라고 하는데 우리 엄만 당신한테 그런 소리도 한번 못해? 왜 사위는 어렵고 며느리 만만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 또 한 번 엄마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나 그땐 안 참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더 막 나갈 거야. 제가 크게 화를 내자 남편은 혼잣말로 구시렁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남편은 친정에 가도 엄마 말을 썩는 둥 마는 둥 하고 엄마가 저희 집에 일이 있어서 오기라도 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투덜대더라고요. 장모님은 집도 서울이시면서 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맞벌이 하느라 우리가 밥 잘 못 챙겨 먹을까봐 반찬 해다 주시고 한 번씩 애들 보러 오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어머님처럼 한 번 오면 며칠 밤을 주무시고 가셔?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왜 자꾸 오시냐고 구시렁댔으면 좋겠니? 그만 좀 해, 제발. 남편의 투덜거림은 언제나 제가 나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냐는 말을 하고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와중에 그나마 다행인 건 애들만은 버릇이 잡혀 착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컴퓨터만 보고 있지 말고 애들한테 책이라도 좀 읽어줘. 왜 이렇게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애들이 어릴 적부터 애들 훈육과 교육엔 관심이 없었던 남편은 애들이 커갈수록 더욱 무관심해지더군요. 몸으로 놀아줘야 할 일도 가르쳐줘야 할 것도 많아지니 귀찮아진 남편은 아예 애들을 피해버린 거죠. 그리고 남편은 소액으로 시작한 주식에 완전히 맛이 들려버렸어요. 그래도 그땐 자신의 용돈으로 하는 거니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인간이 사고를 쳐버렸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둬? 나랑 상의도 없이? 어, 나 본격적으로 전업 주식할 거야. 나 아는 형도 회사 그만두고 주식만 하는데 완전 떵떵거리면서 살더라고. 제정신이야? 세상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망한 사람이 훨씬 수두룩한데 무슨 깡으로 월급 따박따박 나오던 회사까지 때려치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겠다며 회사까지 때려치운 겁니다. 주식으로 주저앉았다는 집 얘길 제가 한두 번 들어봤겠나요? 저는 집이 망하는 건 막아야겠다 싶어 우선 경제권을 전부 빼앗았어요. 가난하게 커봤으니 절대 애들에게만은 가난이 뭔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멋대로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기어코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대출까지 받았었다고? 나도 모르게? 그것도 3천만 원? 이 인간아, 돌았어? 그렇게 무책임한 당신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더니 당신이 지금 한 짓이 당신 아버지랑 다를 게 뭐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제게 갚을 능력은 있었다지만 3천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남편은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결국 전부 날렸더라고요. 그리곤 잘못했다며 납작 엎드려 있더니 바로 얼마 뒤의 명절날 저희 엄마께 돈까지 빌리려다 제게 현장을 딱 걸린 겁니다. 일부러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을 안 했었는데 그 왼수가 자기 입으로 술술 털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때 엄만 제가 뒤집어 엎기 전에 저보다 먼저 남편을 호되게 혼내셨어요. 내가 자네 결혼할 때 뭐라고 했었나? 우리 딸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자기 아빠 때문에 상처가 많으니 부디 고생만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지?
근데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둔 것도 모자라 내 딸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다 날려? 내가 자네가 멋대로 회사 그만둔 거 몰랐을 것 같나? 우리 딸 성격에 절대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에만 올인하라고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자네랑 혜은이가 말은 안 했어도 다 짐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장모님, 저도 열심히 살아보려다 이렇게 된 건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끄럽네. 그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지금도 자넨 정신도 못 차리고 또 주식하려고 나한테 돈을 빌리려는 거 아닌가? 혜은이한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몰래 돈을 빌리려는 걸 보면 딱 알지. 거봐, 대답 못하지?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자넨 어린애가 아니고 철왕의 애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야. 가장이 책임감을 버리면 그 가정은 위태로워지기 마련이야. 제발 우리 딸 눈에서 눈물 좀 나게 하지 말게. 그런 엄마 앞에서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남편 또한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궜죠.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 크게 화를 내던 제게 남편은 싹싹 빌며 두 번 다신 주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와중에 또 주식을 해보겠다고 엄마한테까지 돈을 빌리려고 들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당신 엄마한테나 먼저 빌리지 그랬어. 우리 어머닌 지금 이불 가게가 거의 망해가서 돈 없으신 거 잘 알잖아. 우리 어머니한텐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전부야. 됐고,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빚이 얼마걸 떠나서 난 당신처럼 대책 없고 무능력한 사람 절대 믿고 못 살아. 주식은 도박이랑 똑같아서 손이라도 자르지 않는 한 못 끊는다고 그랬어. 못 산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람은 다 깨지고 다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라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지? 나도 당신만큼이나 무능력한 아버지를 뒀었잖아. 나라고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 나 애들 생각해서라도 주식 딱 끊고 이제부턴 성실하게 살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그 뒤 일주일 동안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애들까지 들먹이는 남편의 말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주기로 했어요. 저만 생각하면야 봐주고 자식을 떠나 이혼해버렸겠지만 저를 걱정하던 엄마와 아직 어린 두 아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대신 또 한 번 주식에 손을 대면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뒀죠. 이후 주식을 그만둔 남편은 사무직이 취직이 잘 되지 않아 물류센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휴, 허리야. 아휴, 진짜 난 몸 쓰는 일은 안 맞아. 당신은 좋겠다. 편하게 앉아서 일해서. 그 안정적인 직장을 자기 발로 때려치우고 나온 게 누군데 남편은 자꾸 제가 편하게 일한다는 식으로 은근슬쩍 불평불만을 하더군요. 입을 확 깨매버리고 싶었지만 물류센터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주위에서 들었었기에 저는 입을 꾹 닫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나마 제가 대신 갚아준 빚을 메꾸고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 앞에서까지 또 저딴 말을 들먹이더라고요. 예, 너 우리 민균이 밥은 잘 헤매기고 있는 거지? 행여나 저렇게 고생하는 애한테 집안일이나 애들 보는 일 시키지 말거라. 넌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남편 둔 걸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난 우리 민균이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매일 고맙다고 절이라도 했을 거다. 절이라면 저한테 해야죠. 멋대로 일도 그만두고 주식으로 퇴직금 대출금 다 날린 걸 용서해준 대인배가 저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부터 집안이라고 육아엔 별로 참여 안 했었어요.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는데 저에게 미안해하긴커녕 저런 말이나 하는 시모가 곱게 보였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엄마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니 연민을 가지고 며느리 도리는 하며 살고 있었는데 도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꾹꾹 누르며 저는 전과 달리 할 말은 다 해버리는 독한 며느리가 되어갔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어차피 애들에게 관심도 없는 남편인데 그냥 여기서 이혼하고 애들과 셋이서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점차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쯤 저희 엄마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쌓여온 모진 세월이 결국 엄마에게 무서운 병을 안겨다 준 거예요. 엄마는 곧장 병원에 입원해 투병을 시작하셨지만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셨습니다. 갈 때가 되면 사람은 느낌이 온다더니 나도 알겠구나. 아마 난 얼마 살지 못할 거다. 엄마, 열심히 잘 치료받으면 분명 좋아질 거야. 나 속상하게 왜 그런 말을 자꾸 해. 너야말로 억지만큼만 줘도 된다. 나도 의사 선생님 말씀 다 듣고 있어. 이젠 나을 거란 희망보단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게 낫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참 고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푹 쉴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조용히 인생을 되돌아볼 여유도 있고 말이야. 결국 엄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얻은 휴식이 뭐 그리 좋으셨던 건지 엄마는 나름 괜찮은 마지막이 아니냐며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드시더군요. 그런 엄마께 더 죄스러웠던 건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엄만 비록 힘들긴 했지만 혜은이 널 낳고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보람찬 인생이었다고 생각해. 딱 하나 염려되는 건 너랑 나서방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저기 혜은아, 나서방이 네 아빠처럼 바람 피우거나 손찌검 같은 건 안 하는 거 맞지? 나서방이 이렇게 문병을 안 오는 거 보면 너랑 사이가 별로라는 건데 난 내가 이 몹쓸 팔잘 너한테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괜히 내 팔잘 닮아서 네가 나처럼 이혼하고 힘들게 살게 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손찌검에 바람은 무슨. 아니야 엄마. 물론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 신혼 때만큼 남편이랑 사이가 좋다곤 말 못해. 그래도 그 사람 애들 아빠로서 가장 역할은 잘 해내고 있어. 어머님도 나한테 잘해주셔서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런 엄마 앞에서 차마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말씀처럼 남편은 엄마가 투병하시는 동안 문병을 딱 4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오기 싫었던 티를 팍팍 내며 얼른 가버리곤 했죠. 어떻게 자기 장모님이 아프신데 사이가 한 달, 아니 2달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출 생각을 안 해? 적어도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우리 엄마한테 딸이 잘 사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 또 부탁했잖아. 내가 뭐 일부러 그래? 나 몸 쓰는 일 해서 힘들다고 집에 오면 쓰러져서 쉬기 바쁜데 거길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꾸 나 야단치고 나 힘들 때 돈도 안 빌려주신 장모님께 내가 뭐 마음이 좋겠냐? 당신도 우리 어머니한테 기분 상해서 따박따박 말대꾸만 다 하고 살잖아. 난 아픈 장모님께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애초에 얼굴을 안 비추는 거야. 어머님은 나한테 괜한 꼬투리를 잡으시니까 내가 말대답하는 거지. 그리고 아무리 그랬어도 난 혼자 쓸쓸하실 어머님 찾아뵙는 며느리 도린 다 했어. 근데 당신은 뭐야? 우리 엄마가 당신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인데 안 도와주셨어? 당신을 괜히 혼냈냐고. 당신이 버릇없게 구니까 참다 못해 혼내신 거고 당신이 또 주식할까 봐 그 돈 안 빌려주셨을 뿐이잖아. 근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인생 진짜 그렇게 살지 마. 당신 그러다 나중에 다 돌려받아. 한 번씩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제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화를 내지도 문병을 와달라는 요구도 않고 그저 입을 꾹 닫았어요. 그때 전 일하랴 애들 돌보랴 떠날 날을 기다리는 엄마를 돌보랴 몸도 마음도 극한까지 지쳐 있었거든요. 어차피 엄마 생각에 당장 이혼도 못할 것 같으니
남편과 싸울 체력이라도 비축했던 거죠. 하지만 서울에 일이 있다며 올라왔던 시모가 저희 집에서 자고 갔던 날, 저는 또 한 번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자는 줄 알고 거실에서 둘이 속삭이던 시모와 남편의 기함할 만한 말을 들어버렸거든요. 이에 네 장모가 남길 유산이 7천쯤 된다고 했지? 네, 저번에 몰래 알아봤어요. 현금만 그 정도고 장모님 사시던 집도 집사람 앞으로 남겨질 테니까 실제로는 더 많죠. 어차피 그 집 팔 거 아니냐? 그럼 그 돈 엄마 좀 줄래? 좀 기다려 보세요. 저 물류센터 일 더는 못하겠거든요. 삭신도 쑤시고 이런 무식한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싶고 장모님 유산 넘어오면 집사람 슬슬 꼬드겨서 다시 주식이나 해보려고요. 그 독한 것이 주식을 하게 두겠니? 당연히 가만 안 두죠. 지금 두 사람 멀쩡히 살아계신 우리 엄마 재산을 두고 무슨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어. 그들은 자기들 것도 아니게 될 저희 엄마 유산을 가지고 멋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 기가 찼던 전 방문을 열어젖히고 거실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찔리기는 찔렸는지 허둥지둥하며 각자 작은 방과 안방으로 번개처럼 들어가 버리더군요. 화가 나서 한참을 씩씩대던 전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고는 척하는 남편에게 냅다 베개를 휘둘려 버렸죠. 감히 우리 엄마 유산에 대해서 쥐가 뭔데 이러쿵 저러쿵을 하고 있어?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마시지 마. 가뜩이나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쓰러질 것 같은데 나 열도 그만 받게 하고 당장 침대에서 내려가. 그렇게 네가 좋아하는 네 엄마 옆에서 자. 그렇게 남편을 시모 옆으로 쫓아낸 전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데다 화까지 냈더니 방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집으로 돌아갔는지 시모도 없고 출근했는지 남편도 없더라고요. 당시 엄마의 간병을 위해 휴직 중이었던 전 차라리 안 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고작 2주 뒤 엄마는 영영 제 곁을 떠나시고 말았죠. 엄마, 엄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어? 어? 나한테 마지막 인사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가? 엄마, 꼭 다음 생에 태어나면 차라리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 그럼 그땐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거 다 돌려줄게. 내가 엄마를 고생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행복한 어리광쟁이로 키우고 보살펴줄게. 잘 가, 엄마.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던 엄만 그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며칠 뒤 돌아가셨던 겁니다. 때문에 전 엄마의 유언조차도 듣지 못했죠. 심지어 그때 남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모임을 한답시고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아 엄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인간이 가증스럽게도 장례식장에선 슬픈 척을 하고 앉아있는데 당장 내쫓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시모 또한 조문을 왔었는데 뻔뻔하게도 저희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부인, 부디 따님 걱정은 마시고 편히 쉬세요. 며느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부인 따님은 제가 친딸처럼 여기고 살겠습니다. 평소였으면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고작 몇 주 전 저희 엄마의 유산을 운운하던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의 흔적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느라 말이죠. 게다가 여전히 저는 애들을 챙겨야 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복직까지 하느라 잠시 남편과 이혼 문제를 뒤로 미뤘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회사에도 적응하며 저는 겨우 여유를 찾았어요. 그때서야 전 이제 남편과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이놈이 기가 찬 일을 벌였더라고요. 이게 웬 짐들이야? 당신 왔어? 이거 우리 어머니 거야. 나 오늘 휴가 쓰고 어머니 모시고 왔거든. 어머님을 여기로 모시고 왔다고? 그래. 민균이가 이제 나 모시고 산다더라. 그래서 나 어차피 폐업하려던 이불 가게도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아예 여기로 들어왔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밥상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던 그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 몰래 남편의 시모를 집으로 들였더라고요. 제가 정신없이 엄마의 흔적을 정리하는 사이 그들은 저도 모르게 시모의 집도 가게도 팔고 합가를 계획했던 거예요. 시모는 뻔뻔한 표정으로 이제 제게서 밥상을 받으며 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은 황당한 표정의 제게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하신 말 잊었어? 이젠 당신을 친딸처럼 여기시겠다잖아. 그럼 자식인 당신도 우리 어머니를 앞으로는 친엄마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어? 그럼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딸 걱정 덜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부모니까 그냥 당신 엄마한테 효도 못한 거 우리 어머니한테 한다고 생각해. 장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더 늦기 전에 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모셔온 거야. 효도? 그러는 넌 우리 엄마를 똑같이 부모라고 생각해서 문병을 고작 4번 왔니? 그래서 우리 엄마 임종도 안 지키고 술을 처먹고 있었어? 이해. 너 어째 날이 갈수록 내 아들한테 말하는 말본새가 건방져진다. 이제 너한테 남은 가족은 우리뿐이야. 우리가 네 전부라고.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지. 아내로서 남편 내조도 성실히 하고 시모인 나도 잘 모시고. 그리고 저기 네 엄마 유산이 있지? 저번엔 우리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사부인 유산이라고 해도 네 돈은 우리 아들이랑 같이 관리하는 공동재산인 거 아니겠니? 너흰 부부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 아들한테도 좀 나눠줘라. 심상치 않아지는 분위기에 전 아이들부터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던 시모에게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공동재산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저 인간이랑 부부예요?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저번엔 너무 피곤하고 저희 엄마 때문에 저 인간하고 갈라서기도 어려워서 말을 못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언제 말하나 했는데 오늘 말하면 되겠네요. 야, 남인균, 너 어따 대고 지금 침을 흘리니? 난 너랑 이혼할 거야. 근데 무슨 부부 공동재산 타령이라니, 네 엄만. 뭐, 이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라니. 그럼 내가 정신 나갔다고 우리 엄마 병문안도 안 오는 인간하고 평생을 같이 살 줄 알았니?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잠깐 참은 거지. 근데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무슨 호구인 줄 알았나 봐. 그리고 너 어차피 저번에 나랑 각서 썼던 거 기억하지? 주식에 또 손대면 당장 이혼이라는 거. 너 저번에 우리 엄마 유산으로 주식할 생각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던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이혼 사유 충분하지. 말도 안 돼. 난 아직 생각만 했지 주식에 손도 안 댔어. 근데 무슨 각서 타령이야? 다시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각서 내용을 어긴 거지. 넌 미수라는 말도 모르냐? 미수도 엄연한 범죄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네가 나한테 이혼당할 사유는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그러니까 넌 네 엄마 모시고 평생 효도하면서 잘 살아. 그렇게 애틋해하는 두 모자끼리. 예, 예. 아이 우리 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혼자 나를 모시고 살아. 넌 애가 참 별나다. 결혼했으면 여자가 참고 살 줄도 알고 시애미 공경도 좀 하고 사는 거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이야? 제가 이혼 선언을 하니 두 모자는 당황을 하더군요. 이것들이 제가 좀 참아줬더니 저를 완전 물로한 거죠. 게다가 저희 엄마까지 돌아가셨으니 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경우 없는 두 모자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일침을 가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도 아줌마 남편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살았으면서 며느리한테도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어요? 그렇게 꼴불견으로 행동했던 아줌마 남편 최유가 어땠어요? 가족한테 다 버림받고 자식 결혼식에 참석도 못했죠? 아줌마 아들이 이제 그 꼴이 된 거예요. 아줌마랑 환상의 합작을 만든 결과가 그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제 이혼할 건데 그럼 내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당신도 참 웃기다. 총각 시절엔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모시고 효도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색은 당신이 다 내고 밥해 바치랴 집안일 하랴 고생은 내가 다 하게 하면서 웃기고 있네. 그래, 당신이 바라는 효도 앞으로 마음껏 해. 나랑 우리 애들은 빠져줄 테니까. 나 붙잡지 마. 나 엄마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애들 아빠든 어른이든 간에 확 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어. 저는 그 뻔뻔한 모자를 내버려 두고 애들을 데리고 곧장 친정엄마의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저와 애들에게 관심이 없었으면 남편은 제가 조금씩 저와 애들의 짐을 엄마 집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도 몰랐던 거예요. 한 번에 짐을 옮기려면 번거로우니 저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미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이혼하면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서 살 요량으로요. 그랬으니 그때도 몸만 훌쩍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엄마, 놀랐지? 근데 내 걱정은 하지 마. 물론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엄마도 알잖아. 세상엔 없는 이만 못한 남편, 아빠도 있다는 걸 말이야. 난 비록 이렇게 이혼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걱정 안 하게끔 씩씩하게 잘 살아 보일게. 애들한테도 그늘이 남지 않게끔 셋이서 세상 사람들 모두 보란 듯이 행복해질게. 약속해. 저는 방에 모셔둔 엄마의 사진을 보며 죄송한 마음에 괜히 주절거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께 드린 말처럼 정말 보란 듯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당신 여기 있지? 당신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왜 나랑 어머니 전화 안 받아? 당장 문 열어. 열라고. 이혼할 땐 하더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 유산 그거 나랑 나눠야지. 어쨌든 아직은 우리 부부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까지 찾아왔더군요. 이미 한 번쯤은 예상한 일이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대신 남편을 집에 들이진 않고 한 손에 무선 미니 청소기를 든 채로요. 그리고 남편 눈앞에 청소기를 들이대며 말해줬어요. 이 무식한 인간아. 우리 엄마 유산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 아니거든? 따지려거든 제대로 좀 알아보던가.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 찾아오면 이 청소기를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너 같은 폐기물은 이런 청소기로 청소해주는 게 딱이니까.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알았어? 가. 청소기 주둥이든 경찰이든 눈앞에서 맞닥뜨리기 전에. 제가 위협적으로 청소기 전원까지 켜버리자 그놈은 기겁을 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어차피 그놈이 버틴다고 한들 그놈이 이혼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어요. 법정 싸움까지 가도 결과는 같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전 자기 부친처럼 무책임하고 못돼 처먹었던 그놈과 결국 이혼하게 됐죠. 그놈은 예전에 자신이 말아먹은 돈 때문에 꽤나 불리한 재산 분할을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재산 분할 대상에 우리가 살던 대출금 낀 집값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그놈은 이사를 가지 않고 제게 돈을 주기 위해 시모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시모는 자신의 집을 판 돈 일부를 제게 넘기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렇게 겨우 이혼한 저는 애들과 씩씩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가까스로 제가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대신 면접 교섭권 때문에 한 번씩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얼마 전에 어느 날 9살이 된 큰아들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음에 만날 땐 아빠 돈 없으니까 우리가 밥 좀 사래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요. 참 황당했어요. 기가 막혔던 전 정말 오랜만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은 제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울먹이기까지 하며 이러더라고요. 당신 애들한테 다음부턴 밥을 사달라고 했다며? 제정신이야? 그럼 어떡해. 사실 나 작년에 물류센터를 그만두고 다시 주식했다가 쪽박 찼단 말이야. 엄마가 빌려주신 어머니 전 재산까지 전부 다 잃었어. 심지어 잃은 돈 복구해보겠다고 또 대출받은 돈까지 날려서 지금 그 돈 갚으려고 결국 집 팔고 방 하나짜리 집에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 근데 애들한테 밥 사줄 돈이 어디 있겠어. 주식에 또 손을 댔다고? 당신 어머니 전 재산에 대출받은 돈까지 전부 다 날리고? 아휴, 이 한심한 인간아. 대체 왜 그러고 사니? 아휴, 몰라. 제주도 사는 형한테라도 가서 신세 좀 지려고 했더니 자기 인생에 짐이 되지 말라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 진짜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저기 여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나 애들 그냥 안 보고 살게. 어차피 나한테 밥 사라고 당신이 애들한테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나 애들한테 밥 사줄 돈도 없어. 지금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어머니도 겨우 봉양하고 있단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자식이 아니고 그냥 짐이더라. 보지 마. 오히려 나도 바라던 바야. 근데 기어코 면접 교섭권 운운하면서 자기가 먼저 애들 보겠다고 난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차피 애들도 당신 만나면 할 말도 없고 어색하다고 가기 싫어했어. 근데 이 한마디만 하자. 당신은 그렇게 당신 싫어하던 당신 아버지랑 내 아빠랑 똑같은 인간이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짐이라고 하는 못 베어먹은 말을 짓거리지. 두 번 다시 우리 애들 눈에 띄지 마. 알았어?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안 그럼 확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끊어. 참 한심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인간을 잠시나마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제 눈이 삐긴 삐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바람만 안 피웠다 뿐이지 딱 능력 없고 무책임한 자신의 아빠와 같은 처지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라는 자신의 엄마가 곁에 있으니 그 좁은 쪽방에서 적어도 외롭진 않겠네요. 앞으로 전 남편이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댈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 살아갈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식들까지 스스로 보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니 저와는 완전 남남 아니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전 그 인간에게 신경 끄고 소중한 저희 애들만 잘 키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더 이상 저를 걱정하지 않게끔 아주 씩씩하게 말이죠. 또한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부모의 이혼이 불행이 아닌 엄마의 당찬 선택으로 기억되게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엔 예나 지금이나 여자의 희생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군요. 제 아버지란 사람과 전 시부, 전 남편과 심지어 같은 여자인 전 시모까지 여자가 결혼만 하면 무슨 자신들보다 아랫사람인 양 우습게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자리 빌려 한마디 하고 싶네요. 어차피 나이 들면 사람은 똑같이 약해지기 마련이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여자들에게 잘하라고요. 젊어서 마누라로 가시하면 늙어선 밥도 못 얻어 먹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면 일찌감치 우습게 여기던 여자들에게 찬밥 취급을 받고 쫓겨나거나요. 물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잘하는 만큼 여자 또한 남자들에게 똑같이 존중하고 잘해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결혼을 했으면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 나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처럼 뒤늦게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는 말도 덧붙이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